그런 분들도 있어요. 공황장애가 왔는데 사실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일 그만두고 쉬면서 넘어갔는데 당시에는 내가 공황장애인 것도 몰랐고 병원을 찾기가 좀 두려웠다. 근데 지금은 주변에서 가라고 하더라. 사실 저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존중이란 게 결국에는 나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저는 시작한다고 보는데, 환자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최대한 이분의 감정이 어땠을까, 생각이 어땠을까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조장원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완전히 그 직장인들 시청 광화문 있는 중심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직장인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90% 이상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네. 예전부터 이제 직장인 정신건강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뭐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인데, 네. 가정이랑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저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성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네. 뭐 내가 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뭐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다 같이 하는 소리가, 야,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맞아요. 그쵸. 직장 다 힘들다. 너가 견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외롭고 마치 이게 내 잘못인가? 내가 나만 못 견디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가까운 곳에서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에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직장 한 7, 8년 차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가족이랑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거의 일주일에 눈 떠 있는 시간은 사실 반 이상은 대부분 직장에서 보내죠. 그쵸. 저 반 이상도 아닌 것 같, 아니, 반 이상인데 당연히 거의 7, 80%를 직장에서 보내는 것 같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장님,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정신건강의학과 이름이 민트예요. 그래서 왜 민트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정할 때는 원래 마인드 터치. 제가 뭐 환자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MIND에서 MIN을 따고 터치에서 T를 따서 민트라고 정했었는데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민트 밑에 그런 거 설명을 다 붙이고 했는데 좀 구차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빼고 민트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트라는 색이 또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색깔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테리어도 다 이렇게 민트색으로. 네, 보니까 다 이렇게 민트색으로 문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아까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이제 직장인들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 시청역에 개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이시기도 한가요? 그쵸.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장인 가까이에서 진료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로비가 좀 넓잖아요. 엄청 넓어요. 그쵸? 정말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 같은 걸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료라는 것이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증상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증상은 이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거를 정상 범위로 끌어올리는 건데, 정상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더 건강하게 노력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의료의 역할이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의무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꼭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만 도움이 드리는 건 아니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신건강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좀 강의 같은 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굉장히 여기 로비가 넓고요. 그리고 식물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눈길이 가는데, 그럼 강의라는 거는 원장님이 직접 뭐 하시기도 하고 다른 강연자를 불러오시기도 하고 뭐 그런 계획인가요? 그럼요. 일단 저도 하고, 뭐 저희 병원의 다른 원장님들도 하시고, 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초빙하고요. 꼭 정신건강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정신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분들은 제가 좀 도움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강의는 병원을 다니는 환자분들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사실은 병원에 안 다니시는 분들을 좀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병원 뭐 내원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되고요. 네. 이걸 계획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자주 하시는 이야기인데 네. 여기가 바로 앞에 대로변이고 하니까 네. 그 다른 직장 동료분들이 들어오는 걸 볼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뒷문도 하나 더 있는데 대부분 여기 뒷문으로 들어오시는데 네. 사실 여기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닌데 저희가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뭐 증상이 심해야지 오는 곳은 아니고 심지어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정신과에 가서 교육도 들을 수 있고 여기가 그런 공간이구나 그런 인식을 좀 여기 근처에 계신 직장인분들에게 좀 자리를 잡게 하고 싶었어요. 강의는 언제부터 하세요? 저도 들으러 오고 싶은데.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 봄부터. 네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혹시 근처에 계시다면은 들으러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시청역 11번 출구. 네, 시청역 11번 출구에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제가 개원은 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원을 하셨나요? 올해 5월에 시작했네요. 아, 코로나 때. 아, 맞아요. 코로나 주변에서 다들 말릴 때. 원래 병원에서 조금 더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할 때 딱 그때였죠. 그쵸. 근데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레드 같은 또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또 방문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어땠나요, 원장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확실히 이제 코로나에 영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꽤 있으세요. 그 직장인분들이 특히 여행을 통해서 네. 해외여행을 통해서 리프레시 되고 이런 맞아요. 힐링하고 잠깐 좀 숨 좀 쉬고 숨 좀 돌리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다음 여행만 생각하면서 이제 여행 다녀오면 이 순간부터 또 다음 여행 계획하면서 그것만 버티고 살았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다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많이들 이렇게 당황하고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러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개원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긴 했는데 제가 원래 질문에 이제 주로 어떤 연령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궁금했었는데 네네. 그러면 뭐 한 20, 30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가요? 한 90%, 80%는 적어도 직장인분들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20, 30대 분들이신 것 같고 네. 한 10% 정도는 근처에 또 대학들도 있어서 대학생분들도 오시고요. 그리고 근처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도 오시고요. 아무래도 대부분 직장인분들이긴 하죠. 직장인들. 네네. 근데 또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요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론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전보다는 좀 많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또 좀 편하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촬영을 해서 올리시고 하시는 것도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보기 전에 좀 가기 두려워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뭐 영상을 찍어 가시는 것도 그렇고 연예인분들이 이제 내가 뭐 공황장애가 있었다. 근데 뭐 잘 치료됐다. 혹은 뭐 요새 좀 힘들다. 어쨌든 이렇게 고백하고 하시는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아무래도 용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공황장애가 왔는데 사실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일 그만두고 쉬면서 넘어갔는데 당시에는 내가 공황장애인 것도 몰랐고 병원을 찾기가 좀 두려웠다. 근데 지금은 주변에서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행스럽게도.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원장님만의 뭐 거창하진 않더라도 환자를 보실 때 좀 나만의 뭐 진료 철학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철학 자체가 거창하긴 한데 네. 사실 저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부모 자식 관계이든
뭐 친구 관계든 직장 내 관계든 그리고 진료실 안에서의 관계도 존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존중을 베이스로 진료를 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환자를 존중하는 마인드를 가지려고. 그쵸. 존중이란 게 결국에는 나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저는 시작한다고 보는데 네. 나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어도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고요. 결국에는 환자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최대한 이분의 감정이 어땠을까, 생각이 어땠을까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고 그 공감이 결국에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공감인데 그래서 공감을 위해서도 저는 일단 존중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예, 정말 이 말씀도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원장님, 제가 하나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게 네네. 원장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네네. 사실 그냥 궁금해요. 왜냐면은 특별한 게 없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장님께서는 웹툰 보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셨고 어떤 원장님께서는 뭐 산책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원장님은 혹시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결국에 저는 그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최대한 다양한 무기를 떠올려서 그거를 앞으로의 일과에 좀 많이 배치를 시키는 편이에요. 뭐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산책도 좋아하는데 지금 좀 스트레스가 좀 올라왔다 그러면은 뭐 주말에 꼭 여행 일정을 집어넣는다든지 오늘 집에 가면서 맛있는 걸 꼭 사 먹고 들어간다든지 좀 그때그때 제 일과에 좀 집어넣고 그런 걸 계획을 짜면서 생각만 해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재밌겠다. 네.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관리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원장님과 병원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네. 이 다음에 직장인 스트레스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